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학원 정유진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한영중학교 3학년 국어 내신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첫 번째로 한영중학교 내신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영중학교 시험 출제 비율과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영중학교 내신 개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T 내신 강좌 설명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한영중학교 내신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국어 시험 난이도는 되게 평이한 편입니다. 왜 그렇게 평이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교과서와 학교 필기에 되게 충실하게 되어 있는 시험 구성이에요. 교과서의 내용, 교과서 그리고 자습서 내용, 교사용 교과서 내용, 평가 문제집 내용에 되게 충실하게 되어 있고 또 학교 필기 있죠.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거 낼 거야 라고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중요해. 이거 낼 거야. 이거 별표 쳐 하면 꼭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만 해서 듣는다면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풀어보기만 한다면 정말 시험 구성 자체는 막 심하게 까다롭거나 아이들을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그런 고난도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 선택하는 문항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한영중 문제 유형입니다. 자, 윗글에 조사자가 독자에게 바라는 점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이렇게 나와 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정답이 몇 개인지를 고지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고지해주지 않는 학교들 가끔 있습니다. 혹은 맞는 것의 개수를 고르세요 라고 내는 학교들도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한영중학교는 정답이 몇 개인지 아이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어서 이 딱 2개만 고르면 되는데요. 답은 2번하고 3번이었어요.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자.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해보자. 사실 나머지 1번, 4번, 5번 선지도 봤을 때 다 적절한 선지들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음악 감상하는 거 자제하는 거 긍정적이죠.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에 잘 참여하자.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저희가 실생활 속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 말인데 이 글의 조사자가 독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더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 글의 조사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라는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중복 선택의 문제가 나오는데 모두 고르세요. 중복 선택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한 시험에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보시면 배점이 높은 편이에요. 배점이 높은 편인데 이렇게 어려운 까다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거 하나 두 개씩 틀리면 점수가 확 깎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복 선택 문제는 애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헷갈려서 실수를 해서 오답이 나올 경우가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적은 만큼 서술형 문제 자체가 되게 까다롭습니다. 서술형 문제의 개수가 많진 않아요. 많아봐야 3문항 정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의점을 2가지 쓰세요. 발표 내용, 조건도 달려있죠. 발표 내용, 활용 효과와 관련지어 서술할 것. 다로 끝나는 완성형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 서술형 자체가 그냥 간단하게 간단한 단답형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정말 완벽하게 암기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조건도 다양하게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술형 대비에 있어서 완벽하게 좀 대비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빈출선지 있죠. 다양하게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선지들이 정말 매력적인 오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예요. 고등 과정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이 선지 자체가 매력적인 오답으로 등장함으로써 아이들을 낚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한영중학교 내신 개강 일정은 언제인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생각의 차이 내신 시스템은요. 중3은 5+1회 총 6회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6회면 수업 일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4+1회만 했어도 충분했는데 애들이 3학년 올라가면서 시험 범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3학년 되니까 영어도 어려워지고 수학도 어려워지고 과학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4주 수업만 했을 경우에 국어를 완벽하게 끝까지 대비를 못하고 얼레벌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총 5주 동안 정규 수업을 할 거고요. 주 1회 5주 수업한 다음에 매일 과제와 클리닉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전날 직전 보강 1회 해서 총 6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한영중학교 내신 개강은 언제이냐? 3월 23일 토요일에 개강할 겁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4시부터 7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제 내신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수업은 예습과 복습을 수업 딱 하루 만에 한 번에 다 해결한다 해서 올인원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수업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 1회 3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자 처음에 오자마자 누적 범위 복습 테스트를 30분 동안 볼 거예요. 이 누적 복습 테스트가 어떤 건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교재 진도를 약 2시간 정도 나갑니다. 네, 본교재로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30분 동안은요. 아이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평일에 클리닉을 잡으면 잘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아예 클리닉 못 와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 수학, 과학 다녀야 되는 학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2시간 반 지난 이후에 마지막 30분은 1대1 개인 티칭 및 완전 학습을 실행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도 나간 이후에 1대1로 이제 그날의 테스트에서 나왔던 질문을 받는다던가 아니면은 숙제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었으면 이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학습이라고 하면 그날 배운 진도 있죠? 이 본교재 진도, 2시간 동안 나간 그날 배운 진도를 빈칸에 뚫려 있는 프린트를 풀면서 완전히 암기하고 복습하고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반에 있으면 한 명을 개인 티칭 하는 동안 나머지 친구들은 완전 학습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한 친구 개인 티칭 끝나면 그 다음 친구 질문 받아주는 동안 또 다른 친구들은 완전 학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평일 클리닉이 아예 없나요, 선생님? 저희 애는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 혹은 과제 미흡자들 있죠?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친구,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 친구, 혹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평일에 따로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스케줄에 따라서 제가 다 다르게 잡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느 요일에 몇 시에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누적 복습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누적 복습 테스트는요. 1주차부터 첫 수업 시간부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누적시킨 형태의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1단원 배우고 오늘 2단원 배웠어? 그러면 오늘 테스트는 1단원과 2단원 합쳐서 보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배웠던 내용들을 바로 전주에 배웠던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첫 번째 주차부터 배웠던 모든 범위들을 다 테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풀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문항은 좀 문항수가 많아요. 25문항에서 40문항 사이로 아마 제가 조절을 할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내신이다 보니까 집에서 숙제도 하고 암기도 하고 하다 보면 문제 푸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되게 빠르게 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볼 때 최대한 우리 학교 유형의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집에 가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문항수를 좀 많이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 안에 타임 어택으로 좀 촉박하게 푸는 훈련도 해봐야 실제로 시험을 볼 때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대부분 오지선다형 플러스 가끔 서술형이나 단답형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시험을 볼 거고 그리고 학생의 점수 그리고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여부는 늘 그날 수업 끝나고 학부모님께 카톡으로 결과를 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클리닉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아마 평일에 깔리게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저희가 강의실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주말에 클리닉 하기는 조금 어렵고 아마도 평일에 클리닉을 수행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날 테스트를 봤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야, 이 문제는 한번 틀려라 하고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최다 오답 문제, 고난도 문제들은 제가 그날 한 5문항 정도는 직접 해설을 하고요. 왜냐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틀린 문항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헷갈렸던 문제들 같이 해설하고 그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너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해 하는 유형 학습까지 30분 안에 모두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교재 진도를 나가야겠죠. 그래서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저희 교재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우선 저희 내신 기간 동안 본교재 한 권, 과제집 한 권,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아이들에게 주는 추가 자료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는 교재 한 권, 그리고 집에 가서 풀어보는 과제집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본교재부터 보시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주석 교과서가 메인입니다. 주석 교과서가 뭐냐면요, 어머니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보면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파란색 글씨로 해설이 적혀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거를 교사용 교과서인 거죠. 그거를 제가 교재로 만들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과서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주석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PPT 수업도 하시고 판서 수업도 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교과서를 제공을 할 거고요. 다만 본문 필기를 할 때에는 이 주석 교과서만 보면요. 애들이 그냥 손이 놀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읽고만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미 써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본문 필기는 주석이 없는 페이지를 따로 제공을 할 겁니다. 주석 교과서도 제공할 거고요. 주석 없는 페이지도 따로 제공을 해서 그 위에 아이들이 본인 손으로 직접 손으로 필기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 수업을 들으면서 직접 필기해서 본인 손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늘 수업 말미에는 빈칸 채우기랑 프린트 완전 암기 학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날 수업 마무리 30분 동안 외우고 완전 학습을 하고 집에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제집을 설명해 드릴게요. 과제집은 단계별 학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스텝 A, B, C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스텝 A에는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국어 교과서 있죠.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문제들, 공인된 문제들로 먼저 문제를 풀 거고 이 경우에는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난이도가 좀 낮은 난이도 하 문제들,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하는 학습활동 문제들이나 반드시 외워야 하는 개념 프린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텝 B는 자습서나 시중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들, 우리 애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수록해 줄 거고, 그다음에 스텝 C는요. 빈출, 자주 나오는 문제, 그리고 고난도 문제, 혹은 서술형 문제, 많이 틀리는 문제 이런 것들을 따로 수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난이도 상이 되겠죠.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면서 단계별로 먼저 개념 학습하고 자습서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유형 문제들 풀어보고 마지막에는 빈출과 고난도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숙제를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항상 제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과제는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채점 이후에 오답 정리까지 반드시 해와야 합니다. 오답 정리라고 하면 애들한테 얘들아 채점하고 오답해와 라고 하면은 꼭 틀린 문제를 그냥 답만 고쳐서 오더라고요. 답만 고치면 이게 무슨 공부냐 얘들아. 틀린 문제가 있으면 너가 틀린 선지를 왜 틀렸는지, 맞는 선지는 왜 맞는지, 만약에 적절한 선지를 고르세요 해서 답이 4번이었으면 4번 선지가 왜 적절한지, 어디가 적절한지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고르세요 해서 3번이 답이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내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라는 거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것은 이 4가지 선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그때그때 문제마다 다르게 나와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선지를 외워서 그거를 공부하고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고 밑줄을 긋고 스스로 정리하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별표 쳐서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이 과정이 계속 매주 반복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더 탄탄하게 개념을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내신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또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교별 단톡방이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고덕중, 배재중, 한영중, 명일중 모두 다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고요. 이 단톡방에서 제가 매주 숙제를 공지할 때도 있고 강의실을 공지할 때도 있고 클리닉을 공지할 때도 있고 그리고 학교 일정도 공유를 합니다. 얘들아 너네 시험 무슨 요일에 보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공유하는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늘 매주 수업 후에 그리고 클리닉 후에는 학부모님께 학습 진행도와 결과를 공유합니다. 네, 당연히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얼마든지 상담해 드릴 수 있고 매주 카톡으로 우리 아이가 오는 테스트는 몇 점이고요. 진도는 어디를 나갔고 숙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지난주 과제는 잘 해왔어요. 혹은 잘 못 해왔어요. 이런 것들. 클리닉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클리닉 시간을 변경해야 돼요. 이런 것들 제가 모두 학부모님께 다 공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 애가 숙제를 집에서 너무 안 해서 걱정이 돼요. 선생님 좀 더 세심하게 봐주세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질문을 해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비대면 질문은 항상 24시간 오픈되어 있어요.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는데 학원에 가기 전에 이걸 해결하고 싶어. 그럼 얼마든지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면 저는 늘 칼답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대답해 주거든요. 이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한 20명 중에 한 3명 정도? 카톡으로 질문을 할까 말까 하는데 늘 그렇게 저한테 열심히 질문하는 친구들은 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고 싶어하고 호기심이 있을 때 그걸 바로바로 풀려고 하는 이런 학생들은 공부에 열의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성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결석자는요, 영상 보강 자료를 제공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수업 영상을 다 카메라로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녹화해 놓은 영상들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결석한 친구는 영상 보강 자료를 제공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추가 문제나 자료를 무한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무한 제공입니다. 학생이 원하면 얼마든지. 네, 그래서 사실 내신 한 5주 동안 수업을 한다고 치면 한 1주부터 4주까지는 애들이 자료를 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숙제 해결하기도 벅차서. 그런데 늘 이제 시험 보기 직전 있잖아요.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 되면요. 선생님 문제 주세요. 문제 주세요.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떤 고덕중 친구는요. 저한테 문제만 아마 시험 전날인데 문제만 200문제를 받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그 많은 문제 다 풀었니? 물어봤더니 다 풀고 시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그 친구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계속 주세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질문할게요 하는 친구들은 늘 높은 성적으로 보답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내신 수업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열심히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보강 시스템인데요. 아까 직전 보강까지 5+1 해서 총 6회로 진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1회에 해당하는 직전 보강 시스템인데요. 일단 시험 전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무조건 시험 전날 아이들을 학원으로 부를 거고요. 시간은 원칙상 본 수업과 똑같이 3시간인데 만약에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더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면 제가 제 재량으로 남길 수도 있어요. 최종 점검 및 암기를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완벽 암기를 해야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구두 테스트를 보고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 유형이나 나올 수 있는 개념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외부 지문들 싹 다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에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기출 유형, 우리 학교 기출의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로 모의고사를 N회 실시합니다. N회라고 쓴 이유는요. 저도 그때그때마다 개수가 달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동안 아이들 문제 풀린 거 보면은 최소 6회에서 한 9회까지 풀렸던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이 풀린다고요? 네, 많이 풀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테스트로 막 누적 테스트로 25문제에서 40문제 풀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런 모의고사는 한 번 풀 때마다 한 25문제 내외거든요. 학교 시험이랑 문항수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2, 30분이면 금방 풀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돌리는 게 사실상 목적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그 친구는 저 이제 집에 갈게요 라고 해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제가 준 문제를 다 끝까지 풀고 여러 세트를 반복한 이후에 본인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싶을 때 집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 있는 외부 지문을 총정리합니다.
네,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시에서 역설법을 배웠다. 역설법이라는 개념을 배웠다면 우리가 배운 시에 있는 부분 말고요. 다른 시 작품들에도 역설법이 들어가 있는 시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고등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제가 싹 정리를 해서 역설법이 들어가 있는 시의 구절들을 싹 다 필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2학년 때에도 이렇게 역설법 외부 지문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정리를 해서 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한 15개 정도 알려줬던 것 같아요. 15개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유명한 역설법 구절들 막 싹 다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그걸 다 총 정리해서 외울 수 있게 시험에 어떤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나 이거 배운 건데 하고 고를 수 있도록 외부 지문에 대한 총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자습 세트를 제공합니다. 시험을 국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기간에 애들이 바쁘기도 하고 다른 학원도 가야 하고 집에서 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게 더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자습 세트를 제공을 해서 일단 아이들의 학교 필기를 정리한 프린트를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최다 오답 문제들 있죠. 아이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들, 오답이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을 다 프린트로 제공을 해서 이거 꼭 시험 들어가기 전에 풀어보고 들어가. 서술형 프린트도요. 다 풀지 말고 서술형 문제만 80문제씩 제가 줄 거거든요. 다 풀려면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답지에 있는 모범 답안이랑 문제랑 같이 보면서 그중에 정말 중요해 보이는 것들 체크하면서 이런 것들은 꼭 외우고 들어가라.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읽고 들어가라 하는 프린트들을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초반에는 귀찮아서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다가 시험 직전에 막 불붙어서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갑자기 직보 다 끝났는데 질문이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직보 다 끝났는데 선생님 이거 왜 답이 3번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시험 당일 새벽까지 깨어 있을 겁니다. 한 4, 5시까지는 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 질문방을 상시 오픈해 둘 거니까 아이들이 질문이 있을 때 전날이라 하더라도 밤새면서 공부하는데 기특하잖아요. 저라도 같이 질문을 받아줘야죠. 그래서 카톡 질문방은 항상 오픈되어 있을 거니까 아이들이 시험 전날까지 불안하지 않도록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등 내신 설명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요. 중등부터 고등까지 국어 공부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고등 국어는 이미 저희 학원이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중등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정규 수업 시간에는 고등 개념에 대한 부분도 다 진도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중등부터 고등까지 국어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서 우리 아이들이 대입에서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입학 문의는 이 번호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생각의 차이 학원에 이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의 차이 학원 정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